감찰 지시의 탈당. 이것도 김남국처럼이냐?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바람 잘 날 없는 제1야당 민주당입니다. 어제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경기도 부천시 의원이 과거 식사 자리에서 다른 당의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일단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공개된 CCTV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목을 감싸면서 뒤에서 안고 한 손으로는 제 손등을 같이 잡으면서 제가 버둥거리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제가 그 모습을 봤을 때도 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불편했고 불쾌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건 자체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일이었습니다. 부천시의회 합동의정연수 만찬장, 그 장소는 전라남도 순천이었습니다. 오후 8시쯤 민주당 소속의 A 의원이 보신 것처럼 옆자리에 있는 여성 직원 등을 밀고 비비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다. 그로부터 4분 뒤와 6분 뒤에 국민의힘 소속 B 시의원과 다른 여성 직원을 목과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만졌다. 이게 CCTV에 고스란히 잡혔기 때문에 이게 의혹 제기라기보다는 일단 여러 구체적인 장면들이 하나하나 포착이 된 것 같거든요. 네, 하다 이제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천시 의회 의원 25명이 지난 10일 날 전남 순천으로 의정 연수를 간 모양입니다. 당시 부천시 의회 직원들도 함께 동행을 했는데요. 그 저녁 자리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술자리를 하다가 여성 의원들 일부가 이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술을 마시자 이런 권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이제 몸을 비빈다든지 뒤에서 끌어안다든지 이제 저런 이제 행태가 벌어진 거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의원들이 이 술자리에서 정말 저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옆자리에서는 이게 관심이 없는 듯한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이 부천시 의회 의원들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지 정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8시 정도면은 물론 만찬이 정확히 몇 시에 시작했는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글쎄요. 술을 어느 정도 사람마다 주량이 다른데 CCTV에 포착된 것만 봐도 만취 상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꽤 거칠게 여러 움직임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저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8시 정도 됐으면 몇 시에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술이 취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가라는 그런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걸 보면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이 자세가 안 갖춰져 있는 그런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이게 지금 이제서야 이제 이게 알려진다는 것 자체가, 동영상으로 통해서 알려진 자체가 좀 기가 막힌 일이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버젓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벌어진다는 거, 우리가 요즘 성인지 감수성 이야기 합니다만은 어떻게 그 시의원들이 저렇게 직원이나 동료 의원들을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략 한 2주 전쯤이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부천시 의원이 다른 당의 B 시의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성 직원까지 성추행을 했다, 이 얘기인데요. 2주 전 순천에서 있었던 일. 근데 이제 방금 보신 CCTV가 지난 10일이었고요. 그 전날 연수 만찬장에서도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와중에 갑자기 뭐가 날라왔고 그게 가슴에 붙으니 상대편 그 의원이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그게 거기 붙냐고 하면서 너무 비웃듯이 소리를 내서 하하 웃으면서 내가 떼어줄까 막 이런 소리에 저는 너무 소름 끼치고 수치심, 이런 모욕감을 너무 크게 느꼈고. 글쎄 연수 때 만찬을 꽤 많이 했어요. 일단 전날에도
시의회 연수 만찬 저녁을 함께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읽어야 됩니까 이거? 근데 가슴 쪽에 음식물을 던졌고 그게 어떻게 거기에 붙냐? 앞서 CCTV에 왔던 저런 행동들 말고도 말로도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것 때문에 단단히 또 국민의힘 소속의 시의원, 여성 의원들이 뿔이 난 것 같더라고요. 글쎄,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그런 말 안 했다고 하니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근데 조금 전에 그 동영상이 적나라하게 나왔는데, 아유, 보기만 해도 참 민망하네요. 보기만 해도. 그런 것도 민망한데, 아직도 저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남자가 있다는 말인가 할 정도로 눈을 의심케 합니다. 정치인들이라면 뭐 시대의 징조를 알고 그 시대의 어떤 국민들보다 한 발짝 좀 앞서 나가는 게 무릇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뭐 시의원이건 도의원이건 국회의원이건 말할 것도 없고 다 똑같을 텐데 이건 뭐 시대에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졌네. 요즘 시대에 얼마나 조심들 하는데 말 한마디 행동 거지 하나에 얼마나 조심하는지 아직도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 크게 문제 삼아야 할 부분 같고 이 부분은 아까 그 동영상 본 것만으로도 정치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법적 책임도 충분히 져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치적 책임은 지금 문제 생기면 바로 탈당해버리는 이건 뭐 학습 효과예요. 뭐 모범 사례를 본 거, 시범을 보인 것 때문에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민주당에서 가능한 대로 당헌 단계 있지 않습니까?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탈당한 사람은 제명까지 할 수 있다고, 징계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시범을 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사법적 책임도 강하게 물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희롱성 행동에 대해서는 이 민주당 소속의 A씨 의원이 술이 많이 마셔서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선 그 전을 나한테 부침개를 나한테 다시 던져서 안경에 맞았다. 뭐 이런 약간의 뭐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경기도 내에 있는 부천시의회 이것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의 민주당의 대처일 텐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 밤에 즉각적인 윤리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김남국 의원 의혹 때는 당대표가 미적거렸다는 당내 비판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또 그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서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고 속에서 신음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런 문제로 우리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읍참을 하려면 단칼에 해야 되는데 아까마까 가까이 이걸 한 나흘 정도 해버리면 마속은 아마 쫄려서 죽을 겁니다. 굉장히 좀 미온적이고 최측근을 두둔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의심도 사기에 충분했거든요. 고구마보다 더 고구마예요? 아니, 요즘은 그러니까요. 최병무 의원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물론 코인 의혹과 이번에 성희롱 이 의혹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최초 코인 의혹 때는 좀 뜨뜻미지근하지 않았냐, 미온적 아니냐라는 게 이제 조응천 의원 비명계 비판이었는데 어젯밤에 즉각적인 감찰을 지시했다. 뭐 뒤늦게 알려지기는 어젯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비교가 되겠습니까? 글쎄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그 외형적으로만 보면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미적거렸을 것이라고 당내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지금 부천시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칙대로 처리한 것 아닌가? 뭐 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저 앞으로 이제 탈당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탈당만 하면 거기서 모든 일이 끝이냐? 한때 민주당 소속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서 조치를 끝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그게 저는 유권자에 대한 서비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남국 의원 물론이고요. 김남국 의원이 지금 당 윤리위원회, 국회 윤리위원회에 넘어가 있잖아요. 윤리위에 넘어가서 잘 아시다시피 21대 국회 때 윤리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처리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의 없죠. 없어요. 뭐 작년에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는 본회의의 직회부에서 뭐 그 출석 정지를 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김남국 의원 것도 결국 실질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윤리위에 넘겼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후속 조치, 마침 지금 윤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적어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부천시의원 이 문제는 뭐 CCTV에 나와 있듯이 뭐 의문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그 마지막 처리도 아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적나라하게 여러 정황, 행동들이 다 CCTV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근데 서영주 대변인, 이걸 두고 이 시의원이 김남국 의원 사례를 벤치마킹 좀 보고 나도 자진 탈당하면 저렇게 징계가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자진 탈당을 선수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좀 나오는 게, 윤리감찰을 지시한 게 지난 금요일이었고, 지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에 돌연 탈당을 했던 김남국 의원인데, 어젯밤에 이 부천시 의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즉각적으로 윤리감찰하라라고 했는데 바로 탈당을 했다. 물론 앞으로 징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탈당을 하면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떻게 좀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근데 그 물이 읽힌 부천시의원 같은 경우 좀 뭐 CCTV 영상 한번 보더라도 그 정도 생각할 만큼 뭐 본인이 심각한 어떤 의정 활동에 대해서 많은 것들 고민하지 않은 사람 같아요. 민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김남국 의원을 보고 본인이 탈당기를 제출하면 살아나겠다? 그것도 그냥 과도한 추측이지 않을까요? 그냥 별개 문제 같습니다. 예. 연관 짓는 거는 조금 상관성을 찾기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윤리감찰 지시가 늦어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이제 친명계고 학교 후배과다 보니까 봐주는 거 아니냐, 온정주의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당내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아끼니까, 측근이니까 단호하게 재빨리 했었으면 이런 오해를 사지 않았을 텐데, 조금 뭐 미적거렸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은 뭐 인정한 바가 되지만, 예. 단순하게 지금 윤리감찰에 대한 지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그겁니다. 당의 윤리감찰을 지시할 때는 명백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인 부천시의원은 CCTV가 명백하게 나왔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보고받고 바로 감찰 지시를 했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윤리감찰 지시할 때가 12일 때가 뭐냐면, 코인이 보도되고 나서 김남국 의원이 계속 해명을 합니다. 예. 해명을 해서 그 해명 속에서 좀 헤어나지 못한 경우가 있었지만, 모 언론에서 중요한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한 게 드러나요. 맞아요. 명백하게 드러나죠. 그 명백하게 드러난 걸 예. 보고 나서 이재명 대표는 윤리감찰을 지시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연관성을 찾으려면 상식적으로 이거는 김남국 의원은 친하니까 늦게 윤리감찰을 하고, 뭐 시의원은 모르니까 빨리 직시했다. 이거는 단순 비교가 안 되는 이유가, 그냥 합리적으로 당대표로서 확실한 뭔가 물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윤리감찰을 지시한 것이지, 이걸 누구를 봐주고 안 봐주고 이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지금 네. 서영주 대변인 얘기는 이 성추행 의혹이 있는 해당 시의원이 김남국 의원 거를 보고 따라보고 배워서 자진 탈당했다. 이건 과도한 추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글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아니 그 시의원들 같은 경우도, 아니 김남국 의원 탈당하니까 아무도 뭐 책임 안 묻네? 우리도 탈당해. 딱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지금 뭐 저 윤관석 의원이나 저 이성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목도 서니까 탈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책임 안 묻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탈당하니까 더 진상조사 끝내버렸어요. 마찬가지죠. 부천시의원들, 이분들도 마찬가지 드러나니까 이제 탈당하면 당에서 뭘 묻겠습니까? 무슨 윤리감찰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양이원 영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은 너무 도덕적이라고. 저게 참 도덕적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고 표변을 생겨주고 제명 처리를 하면요, 기본적으로 5년 동안 당에 복당이 안 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사람들을 공천한 그 지역구 의원도 저는 징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공천합니까? 국민들 앞에? 그런 책임까지 물어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 민주당이 뭔가 이런 문제에 대해 단호하구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부천시 의원 같은 경우는 부천 국회의원들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 소속된 공천한 국회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저런 의원들을 공천해서 시민들에게 당선시킵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게 뭐 연자제 문제가 아니라 이 당에서 뭔가 처음부터 어떤 끊고 맺고 하는 것들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사고가 터지면 다 탈당할 겁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문제 묻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물론 민주당 내에서는 그 사례가 좀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제 김남국 의원 거는 징계 피한 거 아니냐. 뭐 진상조사단도 중간에서 붕 뜨고 흐지부지 됐지만 이 시연에 대해서는 이미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기 때문에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노돌 교수님 이런 것 같아요. 뭐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김남국 의원 사례에서도 어쨌든 김남국 의원 진상조사도 안 받고 코인도 안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탈당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활용하면 민주당 뭐 이재명 대표 리더십 위신이 서겠냐 뭐 이런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은 김남국 의원은 징계 절차 개시되지 않았고 부천시 의원의 경우는 징계 절차 개시됐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뭐 이현령 비현령이죠. 윤리감찰 지시했다면 그것을 바로 징계 절차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상임위 중에 그 코인을 주고 팔았다는 그걸 했다는 거래를 했다는 걸 듣고서 윤리감찰 즉각 지시했다. 그게 바로 징계 절차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현령 비현령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걸 그야말로 그런 것들이니까 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그랬을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정치적 고려가 있었겠죠. 단순히 측근이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당에서 정말 이걸 깊숙이 조사를 하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고려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야말로 조사도 회피하고 뭐 코인 당에서 팔겠다고 하니까 팔겠다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다 피해버렸고 자료 제출도 전혀 하지 않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결국은 뭔가 묵인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원 당규에 이렇게 징계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탈당하면 징계 절차 계속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명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저는 어쨌든 이 부천시의원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딱 한 가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코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검찰 수사가 개시되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 국회 회의 중에 코인 사고 팔았다는 거 본인도 시인했고 다 증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남국 의원관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개그 소재로 쓰였던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모 교수와 이모를 혼동했다?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혼동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몸은 국회에 있었지만 마음은 콩밭에, 코인밭에 있었던 거죠. 좀 그거 하나만으로도 징계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재에 또 악재가 겹친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당의 대처가 앞으로 더 중요할 텐데